이번에는 응급처치 강사의 실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팽이 그림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느리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지나요? 아래 땅을 파고 있는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는 작업자의 모습에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강사들은 응급처치 강사이든 아니면 다른 강사이든 늘 배우는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주전자의 물이 절반만 채워져 있다면 누군가에게 절반의 선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수자로서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태도나 지식, 기술 모두 실력을 갖추고 여기에 강사다운 이미지의 교수법까지 갖춘다면 얼마나 멋진 강사이겠어요. 뜨거운 열정과 최고의 실력을 가진 프로 강사. 어떻게 해야 그런 프로 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들 앞에 서서 교육을 하는 강사는 옷차림과 태도에 매너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외면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매너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옷차림과 태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싼 옷을 입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부 강의를 할 때는 세미 정장이나 가끔은 가디건과 청바지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만 박사 수업을 할 때는 절대로 편한 복장을 하지 않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고수합니다. 그 이유는 박사과정 선생님들께 대한 예의이고 최고의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을 탐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인으로서 남들 앞에서의 태도를 전수하기 위해 일부러 옷을 차려입습니다. 여러분도 결혼식에 가실 때 어떻게 입나요? 왜 그렇게 입나요? 다음은 강사로서의 표정, 손짓, 말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지요. 저기 그림 속의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정이 어둡고 화가 나 있으며 팔을 걷어붙이고 허리에 양손을 얹은 것을 보니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언어폭력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강사로서 이런 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의 모습을 녹화해서 한 번쯤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이 저런 선생님이 되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음은 학습자에게 호칭하는 태도입니다. 호칭은 예의와 배려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학습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편안한 호칭을 일부러 사용하시는 강사도 계시는데 학습자를 편안하게 호칭하는 태도도 때로는 학습자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육받으러 갔을 때 어떤 호칭으로 불리면 기분이 나쁘세요? 언니, 저기요! 이런 호칭은 어떠세요? 그렇죠? 저는 학생들에게도 웬만큼 친해지지 않으면 말을 놓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안다면 미선 학생,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렇군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일반인이라면 대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직업으로서의 선생님이 아니라 분명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분들이니까 선생님이라고 호칭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어떤 호칭이 좋을까요? 응급처치 강사로서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앞에서 강의식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 실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필연일 때가 있습니다. 시연을 보여야 할 때도 있고요. 다 같이 모두가 할 때는 그리 문제가 되진 않지만 시연을 보여주기 위해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저는 역할놀이로 합니다. 제가 엄마고 아들 역할을 해줄 사람을 앞으로 모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엄마가 아들 몸에 손을 댈 텐데 싫으면 말해. 엄마가 아들 몸에 손 댔다고 신고하면 안 돼. 여기 선생님들도 신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웃으며 동의를 구하고 시연을 진행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여자이건 남자이건 간에 아들 역할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즐겁게 합니다. 수업 중에 남녀 비교하는 말을 하든지 무시하는 말, 편애하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칭찬을 해준다고 한 말이 누군가를 편애한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야, 나 할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저 애가 하니까 칭찬하네?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단 말이죠. 감수성이라는 것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 이때 느끼는 감정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감수성 피해인 겁니다. 그것이 성차별이거나 동성 간의 편애라도 말입니다. 다음은 시선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난히 눈길이 머물면 안 됩니다. 또 흘겨보듯 보여도 안 됩니다. 남자 강사님께서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느끼하게 쳐다봐서 싫다는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해이길 바랍니다. 교육이 끝나고 여러분이 가고 나면 학교에서 종종 설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계속할 건지, 적십자에 계속 수업을 의뢰해야 할지 아니면 교육업체를 바꿀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응급처치 강사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강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만족도 조사서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설문지입니다. 1번 문항만 본다면 선생님은 우리가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니다. 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응급처치 강사의 실천 노력으로 응급처치의 창조적 리더가 되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응급처치 분야는 우리가 응급처치 강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수 기법과 안이한 생각으로는 발전된 모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응급처치를 디자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및 기존의 응급처치를 보다 멋지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창조적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응급처치 강사 여러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응급처치 강사 김미선이었습니다.